안녕하세요. 주린이 본격 감정 기복 방송 티끌 주식하다의 티끌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늘 간만 보다가 드디어 들어간 종목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한항공은 제가 인터파크나 현대백화점보다 먼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개별 종목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제 자의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종목이 바로 이 대한항공이었는데요.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관심 분야인 여행 관련주 중 하나였고 대한항공은 항공업계에서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선 대장주이고 최근에 아시아나 합병으로 이제는 대장주가라기보다는 거의 시장 독점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지금 얼마쯤 하나 하고 살펴봤을 때가 한 25,000원 선이었어요. 좀 늦게 제가 대한항공을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때 정도만 돼도 괜찮다. 앞으로 코로나만 끝나면 대한항공은 날아가겠지. 막 이런 긍정적인 흔히 말하는 희망회로가 막 돌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주식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가 대한항공을 사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총 예산의 40%를 추격 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선 매수 후 공부라는 참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해버린 거죠. 그나마 몰빵이 아닌 건 다행이다. 이렇게 애써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지금 보니까 되게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단은 선 매수 후 공부 들어갔어요.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 중에 유일하게 나홀로 흑자를 냈다 이런 아주 반가운 기사 봤고요. 또 화물 운임료가 70% 이상 상승했다 이런 또 긍정적인 그런 기사도 봤어요. 그래서 그래 들어가길 잘했어 막 이렇게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하고 있을 때 대한항공 유상증자 8천억 원 늘린다, 총 3조 3천억 원 확대한다 이런 기사를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정말 부끄럽게도 이때까지 저는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계획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세상에 제가 주식을 사고 나서 그렇게 갑자기 막 상승했던 이유가 이 유상증자 때문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권리락일인 1월 25일이 바로 직전 금요일에 그렇게 급등한 이유가 유상증자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그리고 25일 갑자기 35,000원 하던 그 주가가 27,000 몇백 원으로 급락을 하더니 또 야금야금 올라와서 한 3만원 선까지 반등을 한 것도 이 유상증자 때문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말 왜 이랬을까요? 너무 부끄럽네요. 어쨌든 저도 모르게 대한항공을 샀더니 저한테 신주 인수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이 신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또 다시 또 급하게 막 공부를 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우편물이 막 날아오더라고요. 일단은 투자 설명서 굉장히 두툼한 책자가 한 권이 날아왔어요. 봐도 그냥 딱 읽고 싶지 않은 아주 깨알같은 글씨가 빽빽한 아주 두꺼운 책자 투자 설명서 하나가 날아왔고 또 좀 지나니까 유상 배정 통지서라면서 또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이걸 보고
진짜 빨리 이 신주를 내가 인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느꼈죠. 신주 인수를 할까 하는 사실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막 뒤져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역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흑자 기록한 대한항공, 그리고 기업 결합 심사에서 터키에서 처음으로 승인이 났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들도 보이고, 심지어 지난해 1년 동안 입사가 합격을 했음에도 보류되었던 신입사원들이 이제 출근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기사들조차도 아주 긍정적으로 대한항공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대한항공 불안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죠. 가장 큰 것이 바로 부채.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이 부채 비율이 2300%. 처음에 전 눈으로 의심했어요. 230이 아니고 2300%? 거기다가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거의 40조 원 규모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너무 불안하다. 이거 합친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다. 오히려 합쳐서 더 이게 기업 구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대한항공 오너 리스크. 몇 년 전에 저희 온 국민이 원치 않았지만 대한항공 그 오너 일가 여성들의 그 데시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정말 원치 않았지만 전부 강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조원태 회장님인가요? 그분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호시탐탐 그 3남매 사이에 그 경영권 방어와 경영권 견제 끊임없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되게 큰 불안 요인으로 사실은 저는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시아나 오너리스크, 이 두 가지가 제가 정말 마냥 장밋빛으로 바라보고 싶은 이 대한항공을 너무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대한항공 주가 흐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31,950원이 최고가였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주가도 코로나19 이전의 그 주가를 경신을 한 거예요. 너무 고점이구나 지금이,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의 이런 자충우돌 오락가락하는 저의 심리 상태를 참 안타깝게 보시고 정말 따뜻한 조언을 남겨주셨는데요. 대홍이 아버님께서 좀 주가를 좀 긴 안목으로 봐라. 그리고 일봉만 보지 말고 월봉도 보면서 월봉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한항공 월봉 차트를 열어봤어요. 최근 5년 동안에 이렇게 월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보면 알아요 이걸.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은 다시 한번 느끼는 점은 지금이 너무 고점이구나. 그거 외에는 이 차트를 통해서 사실 제가 더 알아낸 건 없어요. 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건 되게 고점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주를 매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의 상승 기대감. 비록 3년 전의 고점을 돌파했지만 이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추가 상승을 믿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여행을 늘 다니던 사람이 못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속에 부글부글 끓는 이 마음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대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의 그런 겪어보지 못했던 강한 여행에 대한, 외국 여행에 대한 폭발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의 고점보다 더 뚫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니 지난번에 인터파크 때는 고점 뚫었으니까 주저된다 그러더니 왜 대한항공에서는
들어간다고 하느냐,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뭘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대한항공은 대장주잖아요. 대장주는 믿고 가도 된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대한항공은 성장을 응원하고 싶은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이 망한다? 뭐 망하기는 않겠지만 좀 별로인 기업이 된다? 너무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해서 대한항공이 정말 잘 나가기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지는 게 사실은 신주를 더 매수하겠다라고 결심을 고친데 큰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에요. 주식 매매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도 되나 싶긴 하지만 성장을 응원하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제가 상심을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굉장히 뒤를 받쳐준다고 얘기를 하죠. 산업은행이 뒤를 받쳐준다는 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뒤를 받쳐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한항공은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의 이 성원, 이 세금 가지고 그 지원을 받은 기업이 망하면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삼 이 대기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잘했다고, 그 경영진이 잘했다고 이게 성장하는 게 아니다. 국가에, 국민에게 빚이 다 어느 정도 있다, 그런 생각도 문득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수익을 나면 저도 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김치국 마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추가 매수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제가 기존 수량이 저희가 대한항공에 투자하려는 예산의 40%를 이미 기존에 그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신주를 매수하면은 한 30% 정도에 되더라고요. 그러면 3월 24일 날 신주 상장일 직후에 약간 하락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때 남은 30%를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에요. 만약에 이때 상장일 직후로 크게 뭐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거고요. 요거는 요 30%는 그냥 지켜보다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항공 그 주식에 제가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실수를 했고 또 어떤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로 신주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봤어요. 보시면서 아유 쟤 걱정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유 그래 뭐 실수하면서 또 돈 잃어가면서 배우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어쨌든 저는 결정을 했고 한번 밀고 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판단에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